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 길이 랭스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원 배열의 랭스는 1차원 배열 요소가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개수겠죠. 자,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 요소도 있고 2차원 배열 요소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랭스 속성이 있습니다. 1차원 배열 요소 길이와 2차원 요소 길이가 같은 2차원 배열이다. 그죠? 보면 스퀘어 2차원 배열로 선했죠. 1차원 랭스는 갈로 안에 있는 또 다른 중갈로의 개수겠죠. 행의 개수 3개죠. 2차원 배열 요소의 개수는 또다시 중갈로 안에 요소의 개수죠. 3개죠.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은 그림처럼 테이블로 표시하면 편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면 3개의 행, 그리고 각각의 행은 3개의 요소를 가진다 이거죠. 자, 2차원 배열에서 배열 명점 랭스 하면 1차원 배열 요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1차원 배열 요소의 개수는 행의 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행의 수가 지금 3개죠. 그래서 3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2차원 배열 요소는 또 다른 랭스 속성이 있죠. 보면 스퀘어 1 해서 지금 1차원 배열 요소 인덱스 0을 써주고 있죠. 점 랭스 하면 1차원 배열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이죠. 스퀘어 1 1점 랭스 3은 스퀘어 1 배열의 1차원 배열 요소 인덱스가 1이니까 두 번째 행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3이죠. 스퀘어 1 2점 랭스 3은 세 번째 행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죠. 1차원 요소의 길이는 스퀘어 1점 랭스 속성으로 얻습니다. 2차원 요소의 길이는 스퀘어 1에서 인덱스 지정해주고 점 랭스 속성을 하면 각각의 행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열은 행과 열이 같죠. 두 번째 배열 스퀘어 2는 행은 2개죠. 행은 2개인데 열의 요소가 지금 3개죠. 그러니까 스퀘어 2점 랭스 하면 2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스퀘어 2 0점 랭스는 3이 됩니다. 스퀘어 2 1점 랭스도 3이 되죠. 자, 2차원 배열기 알아보기 예제입니다. 자, 스퀘어 1을 인트 타입 2차원 배열로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행의 수가 3개죠. 그리고 각각의 행의 요소가 3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퀘어 1은 3x3 2차원 배열이죠. 스퀘어 1 1차원 요소 길이 스퀘어 1점 랭스 하면 행의 개수죠. 3이죠. 스퀘어 1 2차원 요소 길이 스퀘어 1 0점 랭스 하면 첫 번째 행의 요소의 개수죠. 3이죠. 다 3이죠. 스퀘어 1을 인트 타입 2차원 배열로 선언해줘. 자, 이번에는 행이 2개고 각각의 여러 요소가 3개입니다. 자, 스퀘어 2 1차원 요소 길이 스퀘어 2점 랭스 하면 2죠. 스퀘어 2 0점 랭스는 첫 번째 행의 요소의 개수 3이죠. 스퀘어 2 1점 랭스는 두 번째 행의 요소의 개수 3이 됩니다. 자, 결과가 나오죠. 2차원 배열은 1차원 요소에 대한 랭스 속성도 있고 각각의 1차원 요소에 대한 2차원 요소의 랭스 속성도 있다 이거죠. 두 개의 랭스 속성이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첩 포물을 이용해서 2차 배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1차원 배열 때도 1차원 배열의 랭스를 이용해서 포물을 이용해서 1차원 배열에 쉽게 접근했죠. 2차원 배열도 동일합니다. 2차원 배열에 있는 두 개의 랭스 있죠. 1차원 요소의 랭스, 2차원 요소의 랭스 두 개의 랭스 속성을 이용해서 포물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에 접근합니다. ARR int 타입 2차원 배열을 선언합니다. 자, new int 3x3 그러니까 행과 열의 개수가 3개인 ARR 2차원 배열이 메모리 생성됩니다. 이중 포물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초기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ARR 00는 1, ARR 01은 1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배열명하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했죠. 근데 자, 그런 식으로 초기하면 이 배열의 랭스가 커지면 접근하기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중 포물을 이용한다 이거죠. 보면 외부 포문이죠. 외부 포문에 반복 보면서 i가 0부터 1씩 증가하면서 i가 ARR.랭스, ARR.랭스는 ARR 2차원 배열의 1차원 배열 요소의 개수죠. 행의 개수가 있죠. 3이죠. 2차원 배열에 접근하는 중첩 포문에서 이 i는 행을 의미합니다. 행의 인덱스. 그러면 이제 내부 포문의 반복 보면서 j는 2차원 배열의 2차원 인덱스를 의미하겠죠. 자, 보면 i가 0부터 1씩 증가하죠. j도 보면 1씩 증가하면서 ARR i.랭스니까 예를 들어 i가 0이면 j는 ARR 0.랭스니까 첫 번째 행의 2차원 배열로서 개수 3이죠. 3. i도 3보다 적을 때까지 1씩 증가하고 j도 3보다 적을 때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ARR ij니까 ARR i가 0이고 j가 0이죠. 그러니까 00에 ij가 0이니까 지금 3 곱하기 i는 0이 되고 j도 0이 되죠. 더하기 1이니까 1이 저장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부 폼을 수행하는 거죠. ARR
0, J가 요번에 1이 되겠죠? 참이죠? 그러면 요번에는 3 곱하기 n은 여전히 0이죠. 0 더하기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요소는 2다 이거죠. ERR 0, 2는 첫 번째, 세 번째 요소겠죠? 3이 되겠죠? 3이 되겠죠? 자, 그럼, J가 3이 되면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외부 포물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I가 1이 되는 거죠? I가 1이면 참이죠? 그럼 또 내부 포물 도는 거죠? 그러면 LR의 1차원 배열 인덱스 1이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행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행에서 J가 0, 1, 2니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하니까 이번에는 I가 1이니까 3이 되겠죠? 3 더하기 J가 0이니까 0 더하기 1은 4다 이죠. 그러니까 4, 5, 6이 되겠죠. 똑같이 I가 2가 되면 세 번째 행을 의미하는 거죠. 계산해 보면 7, 8, 9가 되는 거죠. 중첩 포물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에 접근해서 2차원 배열 요소의 값을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첩 포물을 이용할 때 외부 포문의 반복 변수는 1차원 배열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죠. 내부 포문의 반복 변수는 2차원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초기화했으니까 2차원 배열에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는 거죠. 자, 똑같이 이중 폼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I가 행을 의미하는 거죠. J는 열을 의미합니다. 자, 토탈은 플러스는 ARR IJ니까 I가 0이면 J도 0이면 00을 의미하는 거죠. 토탈에 ARR 00,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를 토탈에 누적하는 거죠. 그럼 토탈에는 1이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J가 1이 되면 참이죠. 그러니까 ARR 01은 다시 토탈에 넣는 거죠. 01. 2가 토탈에 누적되는 거죠. 똑같이 J가 2가 되면 3이 누적되는 거죠. 자, 그리고 I가 1이 되면 이번엔 두 번째 요소를 토탈에 계속 저장하는 거죠. 계속 더하면 결국에는 7, 8, 9까지 더하니까 자, 토탈에는 ARR 2차원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값이 누적이 되는 거죠. 자, 토탈의 값을 출력하죠. ARR 요소의 총합은 45다 이거죠. 이번에는 이중 폼을 이용해서 ARR 배열에 접근해서 ARR 배열 요소의 값을 차례대로 출력해 봅니다. 똑같이 I는 1차원 인덱스, 행을 의미하는 거죠. J는 2차원 인덱스, 열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출력하면 우리가 초기화했을 때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2차원 배열에 접근할 때는 중첩 폼을 이용한다. 중첩 폼에서 외부 중첩 폼의 반복 분수 I는 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J는 열을 의미하는 거죠.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EX02 패키지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 랭스 속성 사용하는 방법이죠. 2D 모델 랭스 테스트. 자, 스퀘어를 값으로 바로 초기하죠. 지금 행이 3개죠. 그리고 각각의 요소가 3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1차원 랭스는 3이 되겠죠. 2차원 랭스는 똑같이 3이 되는 거죠. 자, 랭스로 1차원과 2차원 랭스를 출력합니다. 스퀘어 1차원 배열 요소의 길이 행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3이죠. 각각의 행에 대한 열의 요소의 개수 2차원 배열 요소의 랭스겠죠. 2차원 배열 요소의 길이는 각각의 1차원 배열 요소 즉 행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같죠. 자, 첫 번째 행의 길이 3이겠죠. 두 번째 행의 길이 똑같이 3이겠죠. 세 번째 3이죠. 다 3이죠. 자, 이번에는 행과 열이 다른 배열입니다. 스퀘어 2차원 배열은 행의 개수는 2개죠. 열의 개수는 3개다 이거죠. 자, 똑같이 랭스를 출력해보면 스퀘어 2 1차원 배열 요소 길이 출력해보면 2다 이거죠. 지금 2개죠 행이. 각각의 2차원 배열 요소 길이 출력해보면 자, 2개 행의 각각의 랭스는 3이다 이거죠. 각각의 행의 요소의 개수가 3이겠죠. 자, 2차원 배열의 랭스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은 1차원 요소에 대한 랭스도 있고 각각의 1차원 요소에 대한 2차원 요소에 대한 랭스도 있다 이거죠.
자, 2차원 배열의 랭스 속성은 2차원 배열 조건 시 중첩 포문에서 많이 사용되죠.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의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예제죠. int 타입 2차원 배열 ARR 선언 후 new int 3x3 행과 열이 3개인 2차원 배열을 메모리 생성합니다. 초기화를 안 해주면 다 0으로 초기화 되겠죠?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설명드렸듯이 2차원 배열 접근 시 중첩 포문에서 외부 포문의 반복 분수 i가 2차원 배열의 1차원 인덱스로 사용된다 그랬죠. 보면 i가 0부터 ARR.length보다 적죠. ARR.length가 2차원 배열에서 1차원 요소의 개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행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서 마지막 행까지 차례대로 접근합니다. 내부 포문이죠. 내부 포문에 j가 각각의 행에서 지금 0부터 시작하니까 각각의 행에 대해서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접근한다 이거죠. ARR IJ i가 외부 포문의 반복 변수죠. 그러니까 i가 지금 ARR 2차원 배열에서 행을 의미하는 거죠. j가 2차원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죠.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ARR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하죠. 자, ARR 2차원 배열의 요소 값을 초기화를 했죠. 자, 그러면 각각의 ARR 요소의 총합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2차원 배열을 접근할 때는 포문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은 이중 포문을 이용한다 이거죠. 그리고 외부 포문의 반복 변수 i는 1차원 인덱스, 내부 포문의 반복 변수 j는 2차원 인덱스를 의미한다 이거죠. 자, 보면 토탈에 누적을 해야 되겠죠. ARR I J. 그럼 토탈에는 이중 포문을 돌면서 모든 요소의 합이 토탈이 누적이 되는 거죠. ARR 배열 요소 총합 토탈을 출력하면 되겠죠. 실행하면 45다 이거죠. ARR 배열 요소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는 게 좋겠죠. 똑같이 이중 포문을 이용한다 이거죠. 자, 실행해보면 자, ARR 00에는 1, ARR 01에는 2, ARR 02에는 3.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는 1, 2, 3이 저장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행에는 4, 5, 6, 그리고 세 번째 행에는 7, 8, 9 다 저장되죠. 자, 다 출력이 되죠. 자, 그럼 요걸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따라가면 되겠죠. 자, 구행에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 찍었죠. 실행하면 자, 구행이 걸리죠. i가 0이죠. 참이죠. 그러면 내부 포문을 수행했죠. j가 0이면 참이겠죠. ij 0이다 이거죠. 그러면 ARR 배열에 지금 보면 ARR 0 밑에 또다시 012가 있죠. 그러니까 ARR 0은 첫 번째 행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아래 012는 첫 번째 행에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를 의미하는 거죠. 동일하겠죠. 1이 저장되죠. j가 1이 되면 두 번째 요소에 2가 저장되죠. 2가 되면 세 번째 요소에 3이 저장된다 이거죠. 그런 후 i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행에 접근하는 거죠. 4, 5, 6, 7, 8, 9까지 저장하고 종료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16행에 이중 포문을 돌면서 또 똑같이 i가 0이면 첫 번째 행에 접근해서 j 값을 변화시키면서 첫 번째 행 요소를 토탈에 누적시키는 거죠. 자, 배열 요소 값 출력할 때도 원리는 동일하겠죠. 자, 2차원 배열에는 중첩 포문을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중첩 포문에서 외부 포문의 반복 분수 i는 1차원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죠. 내부 포문 반복 분수 j는 2차원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은 자, 이런 식으로 정형화돼서 사용한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보충해 보면 ARR int 3x3에서 ARR이 지금 ARR 배열의 1차원, 2차원 인덱스 수가 같죠? 이중 폼을 이용해서 지금 접근을 해서 값을 초기하죠. 자, 배열 요소 값을 출력할 때 지금 보면 외부 포문의 조건식에서 지금 i가 ARR.length보다 적다 그러죠. 그러니까 ARR.length는 2차원 배열 ARR의 행의 개수라 그랬죠. 내부 포문에 보면 j는 ARRi.length죠. 자, 요거를 ARRi.length가 아니라 ARR.length로 해서 실행해 보면 여전히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근데 지금은 ARR이 1차원과 2차원 인덱스 개수가 같으니까 상관없이 출력이 되죠. 근데 제가 앞에서 2차원 배열 설명드릴 때 2차원 배열의 1차원 배열 인덱스와 2차원 배열 인덱스의 개수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같으니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데 정확히 2차원 배열 요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ARRi.length를 해줘야 되죠. 이러면 틀리기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앞에서 배운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 활용하기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은 많이 쓰이죠. 특히 여러분들 모바일 게임 많이 하죠. 모바일 게임에서 퍼즐 게임이나 2D 게임, 대표적인 게 테트리스죠. 테트리스나 이런 2D 게임에서 2차원 배열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바 문법이나 배열 사용법을 잘 모른다. 이러면 그때그때 앞에 가서 책이나 구글링을 하면 되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자바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구현해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활용이 중요한 거죠. 자, 동일하게 이번에는 2차원 배열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코딩 스킬을 향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구현해 보는 거죠.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두 행렬의 합을 구하는 예제죠.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행렬 A와 B가 있을 때 두 행렬의 합 A 더하기 B를 구해보세요. 수학 시간에 우리 행렬에 대해서 배우죠. 행렬에 대해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른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글링이나 아니면 요즘 인공지능 프로그램 많죠. 물어서 행렬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죠. A와 B 행렬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행으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늘어놓은 형태가 행렬이죠. 행렬 A와 행렬 B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행렬의 형태를 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 2차원 배열의 형태와 거의 동일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행렬을 봤을 때 요 행렬은 2차원 배열로 변환해서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지나면 감이 옵니다. 그럼 행렬 A와 B를 어떤 식으로 더하느냐?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두 행렬의 덧셈. 두 행렬의 덧셈은 같은 위치의 값을 더한 결과를 새로운 행렬을 같은 위치에 두면 됩니다. 자, 예제가 있죠. 보면 예를 들어 A 행렬의 1행 1열에 2하고 B 행렬의 1행 1열에 있는 1하고 더한다 이거죠. 그러면 3이겠죠. 3을 새로운 행렬 1행 행렬에 이런 식으로 위치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1행 2열에 있는 3하고 똑같은 위치에 B 행렬에 있는 4하고 더하면 당연히 합이 7이니까 7을 3 뒤에 두면 되겠죠. 똑같이 5하고 7을 더한 결과 12를 7 뒤에 두면 된다 이거죠. 똑같은 위치에 두면 되는 거죠. 이게 행렬에 더하는 방법입니다. 1행에 있는 세 요소에 더하는 과정을 이제 코드로 구현한 거죠. 의사 코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쭉 작성해 본다 이거죠. 매트 A의 00 2죠. 2하고 매트 B의 00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1이죠. 1을 더해서 이제 매트 C의 00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위치한다 이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보면 행렬 ABC의 각각의 1차원, 2차원 인덱스가 같죠. 매트 A의 01 더하기 매트 B의 01은 당연히 매트 C의 01에 위치하는 거죠. 매트 A의 02 더하기 매트 B의 02는 당연히 매트 C의 02.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에 위치시키는 거죠. 자, 요 과정으로 첫 번째 행의 행렬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모든 행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일일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중폼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중폼을 우리 앞에서 2차원 배열은 이중폼을 이용한다 이거죠. 보면 포문 안에 또다시 내부 포문이 있죠. 보면 매트 C IJ 있는 매트 A IJ 더하기 매트 B IJ
i가 예를 들어 0부터 시작하면 매트 A에 0j 더하기 매트 B에 0j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의 모든 요소는 매트 C에 0j니까 매트 C의 첫 번째 행에 대해서 각각의 열에 저장한다. 그 의미죠. i가 1이 되면 두 번째 행에 대해서 똑같은 가정을 수행하는 거죠. i가 2면 세 번째 행에 대해서 똑같은 가정을 수행하는 거죠. 그럼 A와 B 행렬의 모든 요소의 합을 행렬 C에 다 저장하는 거죠. 자, 구현 방법 있죠. 보면 두 행렬 A와 B에 더한 결과를 저장할 행렬 C의 2차원 배열을 생성합니다. 그렇죠. 행렬 C를 만들어야 되겠죠. 중첩 폼을 이용해서 두 2차원 배열의 같은 위치의 요소들의 값을 더한 후 2차원 배열 C의 같은 요소에 저장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행렬의 첫 번째 열에 있는 각각의 요소의 값을 구한 후 똑같이 행렬 C의 첫 번째 행의 같은 요소에 저장하는 거죠. 자, 요게 행렬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걸 코드로 구해내야 되겠죠. 자, 두 행렬 합 구하기 코드입니다. 보면 매트 A, 매트 B, 인트 타입 2차원 배열 선언 후 앞에서 본 3x3 행렬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인트 타입 2차원 배열 매트 C도 생성합니다. 보면 뉴에서 행과 열이 매트 A와 매트 B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매트 A.length 그리고 2차원 행렬 랭스가 매트 A0.length겠죠. 자, 이중 폼은 돌면서 행렬 A와 행렬 B에 있는 요소의 합을 더한 후 같은 위치에 행렬 C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중 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중 폼을 이용해서 행렬 C에 저장된 값을 자, 3x3 형태로 출력하고 있죠. 자, 요게 행렬 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행렬이 우리 앞에서 배운 2차원 배열의 논리적 구조와 거의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이런 구조를 보면 즉각적으로 2차원 배열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이 옵니다. 자, 그럼 구현해 보겠습니다. 절이 받겠죠. 섹션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섹션 04.ex01 자, 클래스 매트릭스 애드 테스트 자, 두 개의 행렬을 저장하는 2차원 배열 매트 A, 매트 B를 선언합니다. 자, 매트 A, 매트 B 2차원 배열 선언 후 행렬 값을 소개했습니다. 두 행렬의 결과를 저장할 매트 C 2차원 배열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자, 1차원 랭스와 2차원 랭스 생성해야 되죠. 지금 매트 A, 매트 C 행렬이 3x3 1차원 요소하고 2차원 요소 랭스 같죠? 매트 A.length는 2차원 배열 매트 A의 1차원 요소의 랭스겠죠? 3이겠죠? 자, 그리고 매트 A 제로점 랭스는 매트 A의 첫 번째 행의 요소의 개수겠죠? 다 3이겠죠? 매트 A 제로점 랭스를 해도 되고 매트 A 1점 랭스를 해도 동일하겠죠? 지금 3x3 다 같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행렬의 합을 구하는 거죠. 이중 폼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중 폼을 이용해서 외부 포문의 i가 1차원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죠. 내부 포문 j가 2차원 인덱스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ij에 해당하는 매트 A와 매트 B의 요소의 값을 더한 후 다시 동일한 위치의 매트 C의 요소에 저장하는 거죠. 두 행렬의 합을 출력합니다. 이중 폼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매트 C의 값을 출력하니까 매트 A를 매트 C로 변경해 줘야 되겠죠. 자, 3x3 행렬 형태로 출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로 출력해야 되죠. 자, 그리고
내부 폼을 종료하면 프린트 ln으로 줄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실행하면 원하는 행렬 형태로 출력이 되죠.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따라가면 되겠죠. 자, 18행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었습니다. 자, 18행에 걸리죠. 자, 보면 행렬 A, 행렬 B, 행렬 C. 자, 행렬 C는 뉴 인트에서 3x3 해서 지금 초기화가 안 됐죠. 다른 요소들은 우리가 2차원 배열 선언 후 바로 초기화를 했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초기화가 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행렬 C겠죠. 행렬 C만 따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 0으로 초기화됐죠. 자, 실행하면 I가 0이죠. J가 0. 그러니까 매트 00은 매트 A 00 더하기 매트 B 00이겠죠. 그러니까 보면 실행하면 자, 매트 C의 1행 1년에는 3이 저장되죠. 그러니까 2하고 1을 더해서 3이 저장되는 거죠. 1행의 두 번째는 7이죠. 그러니까 3하고 4를 더해서 7이 되는 거죠. 3행에는 12가 되겠죠. 12가 되죠. 자, 그리고 다음 행으로 이동하는 거죠. i가 1이 되니까. 자, 그러면 19가 되죠. 보면 6하고 13하고 더하니까 19죠. 11. 10이 되는 거죠. 7하고 3이 더하니까 10이 되고, 그리고 8하고 2가 더하니까 1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행에 대해서도 똑같이 더한 후, 자, 행렬 합을 출력하는 거죠. 3, 7, 12, 줄 바꿔서 19, 10, 10, 그리고 12, 19, 3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행렬의 합을 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형태가 2차원 배열의 논리적 구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갖는 데이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2차원 배열을 떠올리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 활용하기 두 번째 예제입니다. 2차원 배열 ARR의 각 요소들의 값을 다음과 같이 세팅 후 출력해 보세요. 자, 4x4 2차원 배열이죠. 자, 보면 2차원 배열의 지금 값을 세팅한 형태가 자, 보면 2하고 1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RR 배열을 4x4 2차원 배열로 생성 후 값을 세팅해 봐라. 그런 뜻이죠. 자, 형태를 보면 자, 첫 번째 줄에는 다 2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줄에는 자, 3개가 2고 하나가 1이다 이거죠. 세 번째 줄에는 2개가 2고 2개는 1이다 이거죠. 네 번째 줄은 1개만 2죠. 자, 앞에서 제가 문제 구현하는 방법은 자, 문제에 대한 공통점, 패턴, 규칙성을 찾아보라고 그랬죠. 자, 지금은 어떤 규칙성이 있나요? 자, 지금 보면 행이 일씩 증가하면 2의 개수는 일씩 감소하죠. 자, 이런 패턴 우리 앞에서 해본 적 있죠? 기억해보면 우리 별짓기 예제 했죠? 별짓기 예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 앞에서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미 학습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런 걸 다 끌어와야 된다 이거죠. 우리 별짓기 할 때 처음에는 별을 5개 찍고 다음 행에는 별을 4개 찍고 3개, 2개, 1개 자, 이런 식으로 별짓기 예제는 한 적이 있었죠. 그거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행, 즉 1차원 인덱스가 1씩 증가할 때마다 2의 개수는 하나씩 줄어든다 이거죠. 여기 어떻게 보면 패턴이다 이거죠. 보면 행이 1씩 증가하면 2의 개수는 1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걸 일반화적 수식으로 나타내면 2의 개수는 4-i다. i가 행의 수죠. i가 0부터 시작하면 0이면 2의 개수는 4개죠. 두 번째 1이면 3개고 2면 2개고 3이면 1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2의 개수는 자, 요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별짓기 할 때 그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이중 포문을 썼죠. 외부 포문에 반복 분수 i가 있고 내부 포문 반복 분수 j가 있죠. 자,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행의 각각의 요소에 접근해서 값을 세팅하는 부분은 내부 포문에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행의 모든 요소에 2를 세팅하는 방법은 내부 포문의 반복 분수 j가 0일 때 j가 ARR.0보다 적을 때
j를 1씩 증가시키면서 ARIJ는 2로 하면 i가 0일 때 결국 다 2가 되겠죠. i가 1일 때는 1일 때도 다 2가 되겠죠. 자, 내부 포멀의 조건식은 j가 ARR.length보다 적으면 이 이중품을 수행하면 모든 요소에 다 2로 세팅된다 이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행이 1씩 증가할 때마다 2의 개수는 1씩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대로 쓰면 안 되고 우리 별표시 예제처럼 외부 반별분수 i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i가 0일 때는 j가 ARI.length보다 적으냐 하니까 4개의 요소에 다 2가 표시가 되죠. i가 1이면 당연히 1을 빼주니까 이번에는 4-1이니까 3이 되니까 2가 3개만 세팅이 되는 거죠. 다시 i가 2면 2개, i가 3이면 1개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구현한 별짓기 예제 기능을 그대로 2차원 배열에 값 세팅하는데 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앞에서 해결한 비슷한 경우에 끌고 와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또 안 되면 또 수정해서 적용해 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자, 구현 방법이죠. 2차원 배열 생성 시 모든 요소들의 값을 1로 초기합니다. 일단 1로 다 초기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핵심 방법이겠죠. 중첩 포멀을 이용해서 행을 나타내는 반복변수 i를 1씩 증가시키면 열을 나타내는 반복변수 j를 ARI.length -i만큼 반복하면서 각 행의 요소들의 값을 2로 변경합니다. 그렇죠. 내부 포멀에서 조건식에 외부 포멀 반복변수 i를 빼주면서 내부 포멀을 반복한다 이거죠. 그러면 행이 증가할 때마다 2로 세팅되는 요소의 개수가 1씩 감소하는 거죠. 자, 구형 코드입니다. ARR int 타입 2차원 배열 선언 후 new int 4x4. 자, 4행 4열 2차원 배열을 생성하죠. 첫 번째 이중 포멀을 이용해서 1로 다 세팅을 하는 거죠. 보면 지금 이중 포멀에서 ARIJ는 1이다 이거죠. 두 번째 이중 포멀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방법대로 i 값을 1씩 증가시킬 때마다 요소에 세팅되는 2의 개수를 1씩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출력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2차원 배열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EX 공유 패키지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자, 자, 2D Array Value Setting Test 1로 하겠습니다. 뒤에서 하겠지만 구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첫 번째 방법이다 이거죠. 문제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앞에서 구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현해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책에는 없는데 책 제공 소스에는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첫 번째 구현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이 방법은 조금 이제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면 자, 우리가 이런 형태로 구현해야 되죠. 코드를 대강 설명드리면 자, 코드를 설명드리면 일일이 if else문으로 2를 세팅하는 거죠. 보면 자, 이중 폼을 돌면서 i가 0이면 i가 0이라는 건 첫 번째 행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행에는 2가 4개죠. 그러니까 i가 0이면 ARIJ를 다 2로 세팅하는 거죠. 이번에는 i가 1이면 1일 때는 요소에 앞에 3개만 세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f j가 3이 아니면 그러니까 j가 마지막 요소가 아닐 때는 2로 세팅하고 else 그 외에는 1로 세팅한다 이거죠. 방법을 모를 때는 일일이 if else if문으로 다 세팅하는 거죠. 4x4 2차원 배열일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ARR 배열이 예를 들어 10x10 2차원 배열일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일반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일반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느냐 그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자, 그럼 자, 우리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성한 4x4 2차원 배열의 요소들을 1로 초기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중 폼을 이용해서 ARR 2차원 배열 요소들을 모두 1로 초기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구현 방법대로 각각의 행마다 요소들의 2를 세팅해 줘야 되죠. 지금
이중 포문을 돌면 당연히 원래 1로 다 초기화 되는데 2로, 이번에는 모든 요소의 값들이 다 2로 초기화 되는 거죠. 배열 요소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또 이중 포문을 이용하는 거죠. 자, 실행해 보면 다 2로 세팅이 되죠. 지금 이 이중 포문은 J가 ARI.length보다 적으냐 딱 고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내부 포문을 돌면 J는 ARI.length가 4니까 4보다 적으니까 모든 행에 대해서 요소들의 2를 다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이 증가할 때마다 2의 개수는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I를 해줘야 되죠. 그럼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여기는 출력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두 번째 이중 포문의 내부 포문의 조건식 i를 빼줘야 되죠.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나오죠. 자, 지금은 4by 4니까 앞에 설명드린 코드처럼 if else 포문으로 구현해도 된다 이거죠. 그러면 10by 10일 때 똑같은 형태로 출력해봐라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4를 10으로 바꾸면 되겠죠. 실행하면 자, 보면 자, 그대로 출력이 되죠. 만약에 ARR의 각각의 랭스가 10이면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요 예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디버깅을 따라가 보면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ARR 배열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세팅하는 예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구현할 때는 일반적인 규칙성이나 패턴을 찾아라 그랬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직접 노트나 우리가 손으로 직접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먼저 ARR 배열에 2를 갖는 요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보면 자, 다른 색으로 지금 3개의 요소가 표시됐죠. 3개의 요소에 1차원, 2차원 인덱스를 표시해 본다 이거죠. 첫 번째 2는 첫 번째 행에 있으니까 첫 번째 인덱스는 0이겠죠. 이제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2차원 인덱스는 1이겠죠. 차례대로 이제 두 번째 2는 ARR 1, 0이 된다 이거죠. 세 번째 2는 세 번째 행에 있으니까 ARR 2, 1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값 1을 가지는 요소의 배열의 인덱스를 적어 본다 이거죠. 자, 보면 첫 번째 1은 ARR 2죠. 두 번째 1은 ARR 3일, 세 번째 1은 ARR 3, 3이다 이거죠. 1차원이든 2차원 배열이든 배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인덱스 또는 인덱스의 관계를 보라 그랬죠. 2를 가지는 요소의 인덱스와 1을 가진 요소의 인덱스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예상할 수 있는 게 보면 1을 가지는 요소의 인덱스는 일단은 그 인덱스 값이 크죠. 반면에 2를 가지는 인덱스 값은 작다 이거죠. 보면 대보면 지금 2 더하기 1을 하면 3이 되죠. 근데 1을 가진 요소의 인덱스의 합은 첫 번째는 4고 두 번째도 4죠. 세 번째는 6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2를 가지는 요소의 인덱스는 보면 세 번째 요소의 1차원, 2차원 인덱스의 합이 3이다 이거죠. 2를 가지는 다른 요소의 인덱스도 한번 조사를 해본다 이거죠. 이거 보면 요 2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ARR 두 번째 행이니까 1, 2가 되죠. 결국 더하면 3이 되죠. 요유도 한번 조사해보면 ARR 3, 3, 0이 되죠. 대도 3이 된다.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2를 가진 요소의 1차원 인덱스와 2차원 인덱스 합이 3을 넘지 않는다 이거죠. 반면에 1을 가지는 요소의 인덱스의 합은 그런 관점으로 조사를 해본다 이거죠. 보면 요 1은 1, 3이 되죠. 그러면 인덱스의 합은 4다 이거죠. 그러니까 1을 가진 요소의 1차원과 2차원 인덱스의 합은 4 이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결론은 1차원 인덱스와 2차원 인덱스 합이 4보다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2차원 배열 요소 중에 1을 가지는 2차원 배열 요소의 공통된 특징은 1차원 인덱스와 2차원 배열 합이 4보다 적다 이거죠. 반면에 1을 가진 요소의 2차원 배열 요소의 공통점은 인덱스의 합이 4 이상이다 이거죠. 이런 걸 이용한다 이거죠. 구현한 코드죠. ARR 인트 타입 2차원 배열 선했죠. 1, 2차원 인덱스가 4x4입니다. 자, 이중폼은 돌면서 우리 앞에서 분석한 특징을 코드로 구현한 거죠. 돌면서 if에서 i 더하기 j가 ARR.length, 그러니까 ARR.length가 4죠. 그러니까 4보다 1차원 인덱스와 2차원 인덱스의 합이 4보다 작으면 ARR ij는 2로 세팅이 되는 거죠. else라는 거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else에서 ARR ij는 1로 세팅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실행 후 출력해보면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이 세팅이 돼서 2차원 배열의 값이 출력이 된다 이거죠. 우리 앞에서는 별짓기 예제를 이용해서 구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각각의 요소에 2를 가지는 요소와 1을 가진 요소의 각각의 인덱스의 관계를 분석해서 구현하고 있죠. 지금은 훨씬 코드량이 적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딩 순위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입문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떻게든 결과를 출력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한 적은 코딩량으로 출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2차원 배열의 값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기존 거 그냥 좀 카피해서 수정하면 되겠죠. 자, 요거 10x10이 아니라 4x4가 되겠죠. 자, 2차원 배열을 1로 초기하죠. 초기해주고 난 다음에 자, 기존에는 별짓기 예제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2를 세팅해줬죠. 자, 이번에는 i 더하기 j가 ARR.length보다 작으면 j는 2로 세팅이 되는 거죠. 자, 1로 세팅이 되는 거죠. 자, 실행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똑같이 출력이 되죠. 우리가 10x10에 대해서 정의해 보고 싶다. 자, 그러면 자, 동일하게 배열의 랭스만 바뀌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결과를 출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코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걸 자꾸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이것도 디버깅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 활용하기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2차원 배열 대각선 합 구하기 예제죠. 문제가 2차원 배열 ARR의 두 대각선에 위치한 요소들의 합을 출력해 보세요. 자, ARR 2차원 배열 있죠. 이번에는 5x5 2차원 배열이죠. 문제가 ARR 배열의 대각선, 자, 우하향 대각선, 우상향 대각선. 자, 요 대각선 선상에 있는 요소들의 합을 구해서 그 합을 출력해보라, 이 의미입니다. 지금 5x5 밖에 안 되니까 직접 구할 수도 있겠죠. 직접 구해보면 우하향 대각선의 요소는 2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22 더하기 33이죠. 우상향은 14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13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5x5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10x10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일반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걸 코드화해야 되죠. 자, 일반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일일이 한번 조사해보고 분석해 봐야 되죠. 자, 먼저 우하향 대각선의 합을 한번 손으로 구해본다 이거죠. 보면 크로스 토탈1은 자, 우하향이, 자, 이게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2를 가지고 있는 ARR 배열 요소는 ARR 00이죠. 더하기 7은 ARR 11이고 9는 ARR 2, 22는 ARR 33, 33은 ARR 44죠.
우하양 대각선에 있는 요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번에는 쉽게 잘 보이죠? 두 인덱스가 같죠? 00, 11, 2, 33, 44. 우상향 대각선에 있는 요소들을 또 한번 조사해 보는 거죠. 먼저 이쪽부터 해야 되겠죠. 13. ARR 04죠. 여기 있죠. ARR 04. 12는 ARR 13. 9는 ARR 22. 3은 ARR 31. 4는 ARR 40이죠. 우하향 대각선에 있는 요소들의 공통점. 2차 배열은 인덱스의 관계를 보면 되죠. 보면 04, 13, 22, 31, 40. 0 더하기 4. 1 더하기 3. 2 더하기 2, 3 더하기 1, 4 더하기 0은 모두 다 4죠. 그러니까 두 인덱스 합이 4죠. 요런 두 대각선 요소에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두 인덱스가 같거나 두 인덱스 합이 4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의사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보는 거죠. 각각의 요소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크로스 토탈에 누적을 시키면 되겠죠. 이중포문 돌면서 자, 이 부분에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모든 요소의 값을 다 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하향 대각선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우하향 대각선의 조건은 두 인덱스가 같아야 되죠. 1, 2차원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는 IJ죠. 그러니까 I하고 J하고 같거나 이번에는 또 우상향 대각선의 요소도 돼야 되죠. 그러니까 같거나겠죠. 그러니까 우상향 대각선의 이제 공통점은 두 인덱스 합이 4죠. 그러니까 I 더하기 J가 AR 랭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AR 랭스가 5니까 마이너스 1 하면 4죠. 그러니까 4하고 같으냐. 요 두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크로스 토탈에 누적을 하면 되겠죠. 요게 우리가 분석한 해결 방법을 구현하는 대강의 코드, 의사 코드다 이거죠. 이걸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자, 구현 방법. 중첩 포문을 돌면서 반복 번수 i와 j가 같은지 비교해서 같으면 우하향 대각선 요소들을 크로스 토탈에 누적시킵니다. 그렇죠? 이게 우하향 대각선에 있는 요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죠. i하고 두 번째는 중첩 포문을 돌면서 반복 번수 i와 j 합이 4와 같으면 우상향 대각선 요소들을 크로스 토탈에 누적시킵니다. 앞에서 다 분석해봤죠. 자, 그럼 이제 구현 코드죠. ARR 2차원 배열을 선언 후 앞에서 설명드린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크로스 토탈 0으로 초기화합니다. 자, 이중 포문 돌면서 핵심적인 코드가 이 if문이죠. 그러니까 if에서 i하고 j에게 같거나 i 더하기 j가 4하고 같으면 크로스 토탈에 ARR ij의 값을 누적한다 이거죠. 여기 4를 썼는데 될 수 있으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4 대신에 ARR 랭스 마이너스 1을 하면 4가 되는 거죠. 그럼 크로스 토탈에는 대각선 요소의 값이 누적이 되는 거죠. 자, 출력해보면 115가 출력이 됩니다. 자, 요걸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EX03 새로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어레이 크로스 밸류 토탈 테스트. 자, 2차원별 AR 선언 후 앞에서 본 값들로 초기화합니다. 자, 이번에는 AR는 5바이오 2차원별이죠. 대각선 요소의 값들을 누적시킬 크로스 토탈 변수 선언 후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앞에서 우리가 분석하면서 찾은 해결 방법. 인덱스 합이 같거나 인덱스의 합이 4인 요소의 값들을 크로스 토탈에 누적해야 되죠. 내부 포문의 실행 블락에서 우리가 찾은 조건에 해당되는 요소를 조건문을 이용해서 찾아서 크로스 토탈에 누적시키는 거죠. 이 포문이 인덱스가 같거나 인덱스 합이 4인 요소를 크로스 토탈에 누적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죠. 합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후 이제 크로스 토탈의 값을 출력해보면 두 대각선 요소들의 합을 알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115죠. 두 대각선의 요소들의 총합을 출력해 봤습니다. 구현한 코드를 보면 몇 줄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배열에 대해서
대각선 합을 구현해서 출력해보라. 그러면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막막하죠. 그 방법을 아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 방법을 알면 그냥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방법에 해당되는 각각의 매칭되는 기능을 가져와서 코드를 구현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요 예제도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한번 디버깅으로 따라가 보세요. 자, 책에 퀴즈가 있죠. 제가 앞 동영상에서 건너뛰었는데 지금 AIR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가서 세팅하고 있죠. 구현해 보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 2차원 배열 실습 예제를 풀어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2차원 배열의 논리적 구조, 테이블 구조라고 했죠. 테이블 구조와 같은 형태를 가지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러면 2차원 배열을 이용하면 되겠죠. 더 나아가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2차원 배열 구조로 만들면 반대로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6절이죠. 자, 시스템 클래스의 어레이 카피 메소드를 이용해서 배열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열은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우리 앞에서 1차원 배열 실습 예제 할 때 넘 배열에 있는 값들을 템프 배열에 복사하는 기능을 해봤죠. 그때는 복사하는 방법이 포뮬을 이용했죠. 포뮬을 이용해서 반복분수 R을 증가시키면서 넘 배열의 요소의 값을 템포 배열 차례대로 복사하는 거죠. 배열 복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배열은 사용할 일이 많다 그랬죠. 근데 일일이 포뮬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면 배열의 랭스가 작을 때는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배열 랭스가 100, 200, 뭐 그 이상 됐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포뮬을 이용해서 복사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복사하는 기능을 지금 우리는 입문자니까 포뮬을 이용해서 복사하는데 복사하는 기능을 포뮬을 이용하면 소스량이 또 많아진다 그랬죠. 지금은 입문 단계니까 쉽게 우리가 코드를 구현하는데 경험이 많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배열 복사는 빈번히 사용되니까 자바에서 미리 어레이 카피라는 메서드를 제공해서 배열 복사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1차원 배열을 복사할 때 일일이 포뮬을 이용해서 복사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여기에 나오는 어레이 카피 메서드의 사용법만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1차원 배열을 원하는 배열에 복사를 할 수 있다. 그 의미입니다. 시스템.어레이 카피 메서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레이 카피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죠. API 클래스. 그 클래스에서 어레이 카피 메서드를 제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어레이 카피 메서드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사용법이죠. 보면 시스템.어레이 카피 써주고 자, 메서드의 매개 변수죠. 지금 5개가 있죠. 첫 번째 매개 변수 src는 원본 배열을 뜻합니다. src 포스는 지금 인트 타입이죠. 원본 배열에서 복사를 시작할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dst는 타입이 지금 배열 타입이죠. 원본 배열을 복사할 다른 배열을 의미합니다. dst 포스는 지금 int 타입이죠. 타겟 배열에서 저장을 시작할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length int 타입이죠. 몇 개를 복사할 것이냐. 그걸 지정합니다. 자, 사용하는 코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면 src가 int 타입 1차원 배열이죠. 보면 10에서 50까지 5개 요소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러면 메모리에 자 이런 식으로 10에서 50까지 5개의 요소에 차례로 저장되는 거죠. DST int 타입 1차원 배열이죠. 지금 타겟 배열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new int 10이니까 length가 10이죠. 그러니까 10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이겠죠. 처음에는 다 0으로 초기화 되겠죠. src 배열을 dst 복사를 하는 거죠. 시스템.어레이 카피 이용해서 복사한다 이거죠. 자, 복사할 원본 배열 src 지정하는 거죠. 0은 원본 배열에서 복사를 시작할 위치죠. 0이니까 첫 번째 요소 10부터 복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타겟 배열, dst 배열에 복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0, dst 어디서부터? 첫 번째부터 복사한다는 의미입니다. 5, length, 복사할 요소의 개수다 이거죠. 보면 src에 첫 번째 요소부터 5개 복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복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어디로? dst의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로 복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dst 배열에 첫 번째 요소부터 src의 첫 번째 요소 10을 차례대로 50까지 저장합니다. dst의 여섯 번째 요소부터는 그대로 초기값 0을 유지하겠죠. 자, 이번에는 시스템 어레이 카피 메소드로 배열 복사하기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SRC 원본 배열이죠. 인터타입 1차원 배열을 선언 후 값목록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10에서 50까지 5개의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DST1은 인터타입 배열이죠. new int 5에서 5개의 요소를 갖는 타겟 배열이죠. 자, 이 포문은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배열 복사 방법이죠. 포문을 이용해서 자, i는 0부터 1씩 증가시키면서 SRC 랭스보다 적으냐. 자, 그리고 이제 포문을 돌면서 ds1i는 srci 하면 i가 0일 때 src의 제로 값을 ds1 제로에 저장하고, 포문을 돌면 ds1에는 src 배열 요소의 값을 차례로 저장하겠죠. 요게 포문으로 직접 복사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방법.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랭스가 클 때는 불편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두 번째 포문에서 ds1 배열의 값을 출력하고 있죠. 10에서 50까지 출력합니다. 이번에는 시스템중 어레이 카피 이용해서 복사하는 코드입니다. dst1을 int 타입 배열로 선언 후 new int 10 10개의 요소를 갖는 dst2 배열을 메모리 생성하는 거죠. 자, 시스템중 어레이 카피에서 원본 배열 src, 자, src 요거죠. 그리고 src의 첫 번째 요소 10부터 복사하라 이거죠. 어디에? ds2에 어디서부터? DSD의 첫 번째 요소의 원본 배열의 값을 차례대로 복사하라 이거죠. 몇 개? src.length, src length가 5니까 5개. 즉, src의 첫 번째 요소부터 5개의 요소를 DST의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로 복사해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 src의 전체 배열 값을 DST의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 복사하겠죠.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다 0이겠죠.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면 ds2의 배열 값은 첫 번째부터 10, 20, 30, 40, 50 해서 여섯 번째부터는 0이겠죠. 자, 이번에는 ds3을 int 타입 배열로 선언 후 new int 10이니까 또 10개의 배열 요소를 갖죠. 시스템적 어레이 카피로 src를 또 ds3에 복사합니다. src 타겟 배열 ds3 0. 요번엔 몇 개를 복사하느냐? 3이죠. 그러니까 3개를 복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src에 10, 20, 30을 dst3에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에 차례로 복사하는 거죠. 출력하면 10, 20, 30이 출력이 됩니다. 원본 배열의 모든 요소의 값을 타겟 배열에 복사할 때는 지금 원본 배열의 요소의 값이 5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를 써줘도 되는데, 모든 요소의 값을 복사할 때는 가능하면 src length처럼 일반화된 표현으로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ds3에는 3개만 복사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로 3을 지정했는데, 전체를 복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src.length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는 가능하면 일반화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 그랬죠. 이번에는 프로그래밍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자열 배열을 복사하는 예제죠. strarr을 string 타입 배열로 선언 후 5개의 문자를 추가했죠. 가일 이름입니다. 자, 복사할 타겟 배열이죠. strdst new string 10에서 10개의 요소를 갖는 타겟 배열입니다. 시스템적 어레이 카피 메소드로 이제 문자열 배열을 복사하는 거죠. 자, src strarr 몇 번째부터? 0 첫 번째부터. 어디에? strdst 배열에 어디서부터 저장하느냐? 첫 번째 요소부터 저장한다 이거죠. 몇 개? str.length, strarr의 모든 요소를 strds의 첫 번째 요소부터 복사하라. 그런 의미죠. 자, 폼을 이용해서 출력해보면, 자, 차례대로 애플, 바나나, 오렌지, 망고, 레몬 출력하죠. 그리고 strds는 length가 10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요소부터는 느리다 이거죠. 이 두 예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절이 바뀌었죠. 섹션 05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섹션 05.ex01 어레이 카피 테스트. 원본별 src를 int 타입으로 선언 후 5개의 값으로 초기합니다. 자, 다음은 타겟별 dst1을 선언 후 length 5인 타겟별을 생성하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하는 방법, 포문으로 복사하는 거죠.
자, 포문으로 복사하는 방법을 반복분수 r을 0부터 일씩 차례대로 증가시키는 거죠. 어디까지? src.length보다 적을 때까지. 그걸 src i의 값을 dst1 i의 값에 저장하면 되는 거죠. 자, 출력해보면, 실행하면 10에서 50까지 dst1의 값이 차례대로 출력이 되죠. 자, 이게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폼을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src 랭스가 5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원본 배열의 랭스가 커지면 코드량도 많아지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스템 어레이 카피 메소드를 사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복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시스템 어레이 카피 메소드로 복사하는 코드죠. 자, 이번에는 랭스가 10인 dst int 타입 배열을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어레이 카피 메소드를 이용하는 거죠. 보면 원본 배열이 src고 어디서부터 첫 번째부터 복사한다 이거죠. 타겟 배열은 dst이고 어디서부터 저장하느냐, 첫 번째 요소부터 저장한다 이거죠. 몇 개를 저장하느냐. 자, 이런 식으로 5를 써줘도 되는데 전체 복사할 때는 배열에 랭스 속성을 써주는 게 좋다 그랬죠. 일반화시켜서 코드를 작성하라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dst의 값을 출력해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도 이것도 src 랭스가 아니라 dst1로 바꿔야 되겠죠. 자, 실행해 보면 이것도 dst2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실행해 보면 자, dst 이 배열의 값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10에서 50이죠. 여섯 번째부터 나머지는 기본값 0을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원본 배열의 일부만 복사하는 기능이죠. ds3 배열을 랭스 10으로 생성했죠. 똑같이 시스템 어레이 카피 이용해서 src를 0부터 ds3의 첫 번째 요소부터 저장한다 이거죠. 이번에는 자, 3개만 저장한다 이거죠. 자, 폼을 이용해서 출력해보면 10, 20, 30 3개만 복사가 되죠. 나머지 요소는 기본값 0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어레이 카피 메소드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 복사하는 예제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타입인 문자열 배열을 복사하는 예제죠. 스트링 어레이 카피 테스트. 자, strar을 스트링 타입 배열로 선언 후 애플부터 레몬까지 5개의 가을 이름, 문자열이죠. 문자열로 초기화하는 거죠. 타겟 배열이죠. str, dst, 랭스가 10이죠. 그리고 시스템 어레이 카피로 원본 배열을 타겟 배열에 복사를 합니다. 자, 원본 배열이 strar이죠. 첫 번째 요소부터 복사합니다. 어디에? str dst1에 어디서부터 저장하느냐? 첫 번째 요소부터 저장한다 이거죠. 몇 개를 저장하느냐? str.length 전체를 복사하겠다는 의미죠. 폼을 이용해서 타겟 배열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 실행해 보면 애플부터 레몬까지 5개의 요소를 str.ds의 첫 번째 요소부터 복사했죠. 여섯 번째 요소부터는 스트링 타입의 기본값인 null을 유지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원본 배열의 일부만 복사하는 예제죠. 자, length 5인 str dst 배열을 선언합니다. 원본 배열이 strar이죠. 첫 번째에서 복사를 합니다. 어디에? str dst에 어디서부터 저장하냐? 이번에는 2죠. 2니까 str dst에 세 번째에서부터 저장한다 이거죠. 몇 개를 저장하냐? 3개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STR ARR에 풀 바나나 오렌지 3개만 STR DSD의 세 번째 요소부터 저장하는 거죠. STR DSD의 값을 출력해 보면,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널이죠. 세 번째부터 애플 바나나 오렌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어레이 카피 메소드의 네 번째까지 2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부터 3개가 애플 바나나 오렌지 3개의 값을 저장한다 이죠. 애플 바나나 오렌지. 타겟 배열의 저장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는 원본 배열의 첫 번째 요소부터 항상 저장했죠. 원본 배열의 저장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length on str ds3 스트링 타입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자, 시스템.array 카피로 str arr에서 원본 배열이죠. 앞에서는 첫 번째부터 저장했죠. 0이니까. 자, 이번에는 2니까 세 번째 요소부터 타겟 배열에 저장하겠다. 세 번째 요소가 오렌지부터 오렌지, 망고, 랭모 이런 식으로 저장하겠다. 그죠? 자, str ds3 타겟 배열이고 위치를 자 1로 했다. 1이라는 의미는 두 번째 요소부터 저장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몇 개를 저장하냐? 오렌지, 망고, 레몬이니까 3개를 저장하겠다. 이거죠? 자, 실행해 보면 strarr 2니까 세 번째 수 오렌지부터 저장하겠다 의미죠. 타겟 배열 ds3에 1이니까 두 번째부터 첫 번째 널이죠. 두 번째부터 오렌지 저장되죠. 몇 개를 저장하느냐? 그러니까 오렌지, 망고, 레몬이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요소는 여전히 널로 남아 있는 거죠. 자, 시스템.array 카피 메소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배열을 쉽게 복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시스템.array 카피 메소드로 배열 복사 기능을 실습해 봤습니다. 자, 시스템.array 카피 메소드를 이용하면 좋은 점이 전체 배열을 복사할 때는 폼을 이용해도 상관없죠. 배열의 랭스가 커지면 폼을 이용해서 복사할 때 그만큼 시간이 길어진다 그랬죠. 자, 그리고 전체 원본 배열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어디에서 어디서부터 이런 식으로 복사할 때는 기존의 폼을 이용하면 폼은 블락 내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복사할 수 있도록 또 로직을 따로 작성해 줘야 되죠. 근데 시스템.array 카피 메소드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의 값만 지정해 주면 쉽게 복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점이 장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array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배열을 한 개의 배열에 차례대로 복사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rc1, src2 인트 타입 배열이 두 개 있죠. 보면 src1은 10에서 50까지 초기하고 src2는 60에서 100까지 값으로 초기하고 있죠. src1과 src2의 랭스가 각각 5죠. dst int 타입 배열 선언 후 new int 10 지금 dst 배열의 랭스가 10이니까 src1과 src2에 가지고 있는 값을 차례대로 dst 배열에 차례대로 이어서 복사하고 싶다 그 의미죠. 시스템.array 메소드를 이용해서 복사합니다. 보면 첫 번째 매개 변수의 원본 배열이죠. 0 첫 번째에서부터 어디에 타겟 배열 DST이죠. 어디에서부터 또다시 DST의 첫 번째 요소부터 5개 복사한다 이죠. 그러면 저희는 DST 배열이 있으면 첫 번째 array copy 메소드 실행하면 src1의 값 10부터 이런 식으로 50까지 DST의 첫 번째 요소에서 다섯 번째 요소까지 차례로 저장되죠. 자, 그러면 이어서 여섯 번째부터는 src2 배열 요소를 차례로 저장해야 되겠죠. 보면 array copy 메소드 호출하면서 자, 원본별 src 0 첫 번째 요소 60부터 복사하겠다 이거죠. 어디에? dst 배열에. 자, 그럼 dst 배열의 여섯 번째 요소부터 복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5로 지정하고 있죠. 몇 개를 복사하냐? 5로 지정했으니까 src 배열의 5개 요소를 여섯 번째 요소부터 복사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60, 70, 80, 90, 100. 요거는 잘못 그랬죠. 어쨌든 간에 60, 70, 80, 90, 100 기존에 50이 저장된 요소 뒤에 차례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DST 배열에는 두 개의 배열, src1, src2 두 개의 배열의 요소가 차례대로 복사가 되는 거죠. 예제죠. 자, 보면 src1, src2 인트 타입 배열 선언 후 10에서 50, 60에서 100 사이의 5개의 값으로 각각 초기화합니다. DST 인트 타입 변수 선언에서 new int 10
랭스 10인 DS1 배열을 생성하는 거죠. 자, 이 포문은 어레이 카피 메소드 사용 안 하고 이전에 포문을 이용해서 복사하는 방식이죠. 보면 포문 돌면서 if i가 src1. length보다 적으면 dsd1i에는 src1i를 저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dsd1 배열이 자, 이런 식으로 10개의 배열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 포문 돌면서 포문이 지금 ds1.length 그러니까 10번 포문 돈다 이거죠. 도는데 i의 값이 0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src1.length, src1.length가 지금 5죠. 5보다 적으면 i가 5보다 적겠죠. 5보다 적으니까 src1i 그러니까 src1의 첫 번째 요소 10을 ds1i ds1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거죠. 차례대로 20, 30, 40, 50까지 저장되는 거죠. else라는 거는 i가 5보다 크다는 얘기죠. 클 때는 src2의 값을 차례대로 저장하는 거죠. ds1i는 src2에 i-src1.length니까 else로 가는 i가 최초의 값은 5겠죠. 5-src1.length니까 5-5는 0이겠죠. 그러니까 src의 첫 번째 요소 60을 저장하는 거죠. i가 6이 되면 두 번째 요소겠죠.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저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서드를 사용 안 하고 폼으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배열을 한 개의 배열을 차례대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폼 내에 따로 로직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코드가 복잡해지죠. 반면에 이제 어레이 카피 메서드를 이용하면 DST int 타입 배열을 new int src1.length 더하기 src2.length 그러니까 각각의 src1과 src2의 length가 5죠. 그러니까 length 10인 DST 배열을 따로 만든다 이거죠. 만들어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어레이 카피 메소드를 이용해서 src1을 복사하는 거죠. 보면 src1 0 DST 0 src1.length src1의 전체 배열 요소를 DST의 첫 번째 요소부터 차례로 복사하라 이거죠. 여섯 번째부터는 src2를 복사해야 되겠죠. 어레이 카피에서 지금 src 지정하죠. 0 src2의 첫 번째 요소부터 복사하라 이거죠. 어디에? DSE에. 어디서부터 src1.length니까 src1이 5죠. 그러니까 5니까 여섯 번째부터 src2의 요소를 차례대로 복사하라 이거죠. 그러면 DST에는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10에서 50까지 저장되죠. 여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6에서 100까지가 저장된다 이거죠. 자, 실행해 보면 결과는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어레이 카피 메소드를 사용하면 소스량이 훨씬 간결해지는 거죠. 자, 요걸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1 패키지의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to array copy test 자, 두 개의 원본 배열로 사용될 src1과 src2를 선언 후 각각 10에서 50, 60에서 100으로 초기화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타겟 배열이죠. dsd1 new int 10이니까 length가 10이겠죠. 첫 번째는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src1과 src2를 dsd1 배열에 차례로 복사하는 방법이죠. 자, i가 0부터 ds1.length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돈다 이거죠. 그러면 10번 수행하는 거죠. 수행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자, i가 src1.length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i가 0에서 4까지다 이거죠. 0에서 4까지일 경우는 src1의 배열 요소를 DST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복사하는 거죠. 거짓이면 src2를 DST의 여섯 번째부터 차례대로 복사하는 거죠. src2에서 보면 인덱스가 i-src1.length죠. else로 가는 경우는 i가 5인 경우죠. 가면 ds1 5 none이니까 여섯 번째 요소는 src2의 첫 번째 요소가 저장되죠. 그러니까 5에 대해서 src1.length를 빼주면 되죠. 그럼 5-5가 되니까 src2 0이 되죠. 그러니까 60이 ds1의 여섯 번째 요소에 저장되는 거죠. 차례로 일씩 증가하면 70, 80, 90, 100이 DSD1에 차례로 저장되는 거죠. 자, 값을 출력해 보면 10에서 100까지 저장된 값을 차례로 출력하는 거죠. 어레이 카피 메소드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복사하는 자 타겟 배열 DST 배열 선언 후 src 1.length와 src 2.length를 합한 크기의 요소를 갖는 DST 배열을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어레이 카피 이용해서 자, 첫 번째 src 1을 첫 번째에서부터 DST 복사하는데 첫 번째부터 저장하죠. 몇 개를 저장하냐? src 1.length겠죠. 두 번째 원본 배열은 src2죠. 첫 번째에서부터 어디에? DST에 이번에는 src1이 저장된 맨 마지막 요소 D부터 저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요소가 다섯 번째 요소까지 저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src 1.length면 5니까 여섯 번째 요소부터 src 2.length의 개수만큼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런 후 DST의 값을 출력해보면 똑같이 10에서 100까지 차례대로 저장이 되어 있죠. 두 개의 배열을 한 개의 배열에 차례대로 복사하는 예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폼을 이용해서 복사하는 경우에는 폼은 블락 내에서 또다시 복잡한 로직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죠. 반면에 어레이 카피 메소드를 이용하면 매개 변수의 값을 지정해서 원하는 범위 내에서 배열 값을 타겟 배열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스템적 어레이 카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열 복사하는 경우는 많으니까 미리 메소드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7절이죠. 자바 명령 라인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동영상까지 해서 자바에서 제공하는 배열 기능은 다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7절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자바 실행하면 메인 메소드가 자바의 시작점이니 이 형식으로 작성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메인 메소드에 보면 메인 메소드의 매개 변수 형식에 보면 args가 매개 변수 명이죠. 근데 앞에 보면 스트링에서 배열기가 쓰이고 있죠.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가 제일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2장에서 자바를 명령 프롬프트, 도스라고 하죠.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자바를 실행해 봤죠. 그러니까 자바가 처음 나왔을 때는 2장에서처럼 주로 명령 프롬프트에서 개발하고 실행이 됐죠. 자, 근데 지금은 통합 개발 환경, IDE나 이클립스나 인텔리제이 같은 통합 개발 환경에서 개발을 하죠. 툴에서 개발하죠. 이전에 자바를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실행했을 때는 실행 시 자바로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ARGS 매개 변수가 받아서 메인 메소드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실제 헬로 월드 클래스를 자바 명령을 이용해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하는 코드죠. 보면 자바 써주고 헬로 월드 클래스명 써주고 뒤에 보면 헬로 문자라고 자 공백으로 띄우고 월드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를 써주고 있죠. 자, 그러면 실행 시 헬로 월드로 헬로 월드 공백 기준입니다. 공백 기준으로 두 개의 문자열이 전달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자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RDS 배열이 지금 스트링 타입이죠. 메모리에 두 개가 전달됐으니까 하나는 헬로, 하나는 월드 두 개의 문자열이 생성돼서 메모리 각각의 요소에 저장 후 ARGS 배열을 생성합니다. 메인 메시지에서 ARGS 배열에 접근해서 전달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면 if ARGS length가 0이 아니면 지금 헬로 월드 두 개가 전달됐죠. 그러면 ARGS 배열의 length가 2겠죠.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참이니까 폼은 돌면서 i를 0으로 지정해서 ARGS의 인덱스를 사용하면 차례대로 폼은 돌면서 전달된 문자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인 메소드의 형식이 왜 스트링 타입 배열이냐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클립스에서도 클래스 실행 시 설정을 하면 메인 메소드로 문자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죠. 보면 이클립스 상단에 런 메뉴 선택 후 런 컨피그레이션 선택합니다. 자, 화면이 뜨죠. 그러면 자 실행할 클래스 선택 후 자 여기에 이제 명령 프롬프트처럼 공백 기준으로 입력을 해준다 이거죠. 헬로 월드 공백이 있는 문자열 전체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쌍따옴표를 묶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안 묶어주면 공백 기준으로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자, 그리고 런을 시키면 자 실행을 하면 홍길동 23
헬로 자바 문자일 기준으로 출력을 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2 패키지 생성합니다. 헬로 월드 클래스 생성합니다. if args.length가 0이 아니면 폼은 돌면서 args 배열의 값을 출력한다 이거죠. 프린트 ln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자, 지금은 ARGS에 전달하는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ARGS 랭스가 0이겠죠. 0이니까 그냥 프로그램 종료라는 메시지만 출력하죠. 이클립스에서 ARGS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보면 런에 런 컨피그레이션 있죠. 요거 클릭합니다. 여기서 자, 헬로 월드.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구먼츠 요 탭을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자, 홍길동 공백이 있는 문자를 전달하고 싶으면 쌍따옴표를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런을 누르면 자, 홍길동 24 헬로 자바 전달이 되죠. 메인 메서드의 매개변수 ARGS가 왜 스트링 타입 배열인지 알아봤습니다. 웹 개발 시에는 거의 뭐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6장 마지막 절이죠. 8절. java.util array 클래스 사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DK에서 배열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이제 기능을 제공했죠. 그 기능이 6절에서 배운 시스템 array copy 메소드로 배열 복사하는 방법이죠. 이 array copy 메소드는 JDK 초기에 배열을 쉽게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한 기능입니다. 근데 array copy가 구현된 클래스 이름이 시스템 클래스죠. 시스템 클래스의 기능은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스템, 운영체제나 하드웨어에 연동하는 기능을 주로 제공합니다. 근데 좀 생뚱맞게 이제 array copy 메서드가 시스템 클래스의 위치죠. 초기에는 배열 기능을 제공해야 되니까 우선 시스템 클래스에 구현해서 이제 제공하는 거죠.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배열에 대한 더 많은 기능이 요구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JDK에서 arrays 클래스라는 배열 정령 기능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공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arrays 클래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배열 기능을 array 클래스로 제공한다 이거죠. 이제 알아보겠습니다만 배열 복사하는 기능은 물론 배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기능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arrays 클래스의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죠. 보면 equals 두 개의 1차원 배열이 같으냐. 우리 앞에서는 두 배열이 같으냐를 비교할 때는 일일이 폼은 돌면서 일일이 폼은 블락에서 이 폼은으로 서로 비교를 했죠. 그렇게 할 것 없이 arrays 클래스에서는 equals 메서드를 사용하면 쉽게 두 개의 배열의 동등 여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div equals 메서드는 2차원 배열 이상의 두 배열이 같으냐를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toString은 1차원 배열 요소의 값들을 모두 출력할 때 toString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는 1차원 배열의 요소 값을 뭘 출력하기 위해서는 포문을 돌면서 일일이 구현해줬죠. 근데 toString 메서드를 사용하면 값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deep toString 메서드는 2차원 이상 배열의 요소 값을 알 때 사용합니다. copy of 메서드는 배열 요소들의 값을 복사를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게 우리 앞에서 배운 array copy 기능하고 비슷한데 좀 더 이제 편리한 기능이 제공된다 이거죠. copy of range 메서드는 지정한 범위의 배열 요소들의 값을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sort는 정렬 기능이죠. 우리 앞에서 정렬 기능은 우리가 일일이 버블 소팅으로 구현해줬죠. 근데 이렇게 메서드를 사용하면 바로 배열 값들을 정렬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먼저 첫 번째 equals 메서드죠. 두 개의 1차원 배열 요소들의 값이 같은지를 비교한다 이거죠. 보면 ARR1, ARR2, 너밀, int 타입 1차원 배열 선했죠. 5개의 값으로 각각 초기화하죠. 자, 보면 ARR1과 ARR2를 비교한다 이거죠. array.equals ARR1, ARR2 하면 지금
5개 요소 값들이 같죠. 그러니까 true를 출력합니다. 반면에 array.equals arr는 num이라면 지금 비교하면 50하고 55가 다르죠. 그러니까 false 값을 출력한다 이거죠. 이런 equals 메서드를 제공 안 하면 일일이 포문을 만들어서 포문 블락에서 이 포문으로 일일이 요소들을 가져와서 비교해서 같은지 아닌지 비교를 했죠. 랭스가 작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랭스가 100개 이 정도 되면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정확하게 출력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나와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100개의 배열 값들을 서로 비교하는데 포문을 돌면 1분이 걸린다. 이걸 우리 서버에서 이제 구동했을 때 서버에 동시에 1000명이 접속했을 경우 그러면 1분이 걸리면 단순 계산입니다만 1000명이 접속했을 때 1분이 걸리면 그러면 총 걸리는 시간은 1000분이 되겠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정도 걸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단순 작업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빠르게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equals 메소드 사용 예제죠. arrays 클래스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포트문에서 java.util arrays 클래스를 임포트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런 예제가 스캐너 클래스 사용할 때도 우리가 임포트를 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arn1, arn2, 너미를 int 타입 배열 선언 후 5개의 값으로 각각 초기합니다. same 불린 타입 변수죠. true로 초기하는 거죠. 자, 포문으로 두 배열이 같은가를 비교하죠. 이게 우리 앞에서 사용하던 방식이죠. 보면 자, 이 포문에서 arr1i가 arr2i하고 같지 않느냐? 같지 않으면 불린 타입 변수 same을 false로 해서 브레이크만 해서 종료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same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두 배열은 같습니다. 다릅니다. 출력한다 이거죠. 지금 arr1하고 arr2는 같죠. 그러니까 두 배열은 같습니다.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 방법은 조금 이제 비효율적이죠.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바로 비교하는 거죠. 보면 same은 array.equals arr1, arr2 equals 메소드에 매개 변수로 전달해주면 결과를 바로 출력해주죠. true겠죠. 그러니까 두 배열은 같습니다. 출력된다 이거죠. if 문에서 arr.equals arr1 너미를 비교하면 arr1하고 너미는 지금 다르죠. 50하고 55니까 false겠죠. 그러니까 두 배열은 다릅니다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equals 메소드를 사용하면 두 개의 일치한 배열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rrays 클래스에 제공하는 toString 메소드죠. 기능은 배열 요소들의 값을 출력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열 값들을 전체 출력할 때는 폼은 돌면서 배열 값을 출력했죠. 자,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할 때는 그런 식으로 폼을 이용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배열의 값들을 일괄적으로 출력해 보고 싶다. 이럴 때는 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거죠. 보면 arr1 int 타입 배열선 했죠. 10에서 50까지 5개의 값으로 초기합니다. 자, arr1의 값을 출력해 보고 싶다. 그러면 자, array.toString 메소드에 arr1을 지정해 주면 전체 값들을 대괄호 안에 컴마를 이용해서 한 번에 출력해 줍니다. 자, toString 메소드 예제죠. arr1 int 타입 배열 선언 후 5개의 값으로 초기합니다. 자, 이 폼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하고 싶다. 이럴 때는 폼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배열에 있는 전체 요소 값을 한 번에 출력해 보고 싶다. 이러면 println에서 array.toString 메소드에 arr1을 전달하면 전체 값을 컴마로 분리해서 한 번에 출력해 줍니다. 배열의 값을 우리가 한 번에 출력해 보고 싶을 때 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절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섹션 06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섹션 06.ex06 패키지. 첫 번째는 equals 메소드 사용법이죠. arrays equals 테스트. 자, arr1, arr2, 너밀, int 타입 1차원 배열 선언 후 5개 값으로 각각 초기합니다. 그리고 same이라는 불린 타입 변수 선언 후 true로 초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포문으로 두 배열 값이 같은지 비교하는 방법이죠. 자, 이 포문에서 arr1i가 arr2
이거 같으냐? 같으면 불린 타입 변수 same을 다르면 불린 타입 변수 same을 false로 세팅한 후 브레이크 만나서 폼을 강제 종료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 후 same 값을 출력해 보면 되는 거죠. same이 true이면, 자, same이 true이면 두 배열이 같다는 얘기죠. else이면 두 배열이 다른 거죠. 자, 실행해 보면 지금 ARR1하고 ARR2는 값이 동일하죠. 두 배열은 같습니다. 나오죠. ARR1은 50을 51로 바꾸면 두 배열은 다릅니다가 되겠죠. 자, 실행해 보면 두 배열은 다릅니다가 나와야 되죠. 지금 보면 16행의 브레이크 문이 if 문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두 배열은 다릅니다 출력되죠. 다시 50으로 바꾸면 이번에는 두 배열이 같습니다가 나와야 되겠죠. 두 배열은 같습니다 나오죠. 자, 근데 이 방법은 배열의 랭스가 작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는데, 랭스가 길면 폼을 돌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지금 단순 작업이니까 그런 작업에 프로그램 실행 시간을 잡아먹으면 비효율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어레이즈 클래스 제공하는 equals 메소드를 사용하면 배열의 랭스에 관계없이 빠르게 배열 사이에 동동 여부를 비교할 수 있다 이거죠. 자, ARR1과 ARR2가 같으냐? ARR1하고 ARR2 같죠? 그러니까 두 배열은 같습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두 배열은 같습니다 출력이 되죠. 53으로 바꾸면 이번에는 두 배열은 다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실행하면 두 배열은 다릅니다 출력이 되죠. 다시 원래대로 바꾸면 같습니다 출력이 되죠. 동일하게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ARR1하고 너미를 비교하면 ARR1하고 너미는 다섯 번째 요소가 50하고 55 다르죠. 그러니까 두 배열은 다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두 배열은 다릅니다 출력이 되죠. 자, equals 메소드를 사용하면 두 배열의 동동 여부를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toString 메소드죠. arrays toString 테스트. 자, ARR1을 int 타입 1차원 배열 선언 후 10에서 50 5개의 값으로 초기하죠. 자, 기존의 배열 요소 값 출력하는 방법은 폼을 이용해서 일일이 출력했죠. 실행해 보면 10에서 50까지 출력이 되죠. 근데 arrays 클래스에 toString 메소드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출력할 수 있죠. 실행해 보면 10에서 50까지 대괄호를 묶어서 콤마로 구분해서 출력하죠. 자, toString 메소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전체 배열 값을 한꺼번에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equals 메소드와 toString 메소드를 실습해 봤습니다. 빠진 게 반드시 arrays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삼행에 있는 것처럼 자바줌 유틸 패키지에서 임포트를 해줘야 되죠. 우리 이런 애가 우리 앞에서 스캐너 클래스 사용할 때도 임포트를 했죠. 동일하게 arrays 클래스 사용할 때도 임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예제도 임포트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안 해주면 에러가 나죠. 물론 직접 손으로 써줘도 되지만 자동으로 하는 법 알려줬죠. 컨트롤 Shift O를 누르면 되죠. 자, 이번에는 arrays 클래스의 copy of 메소드와 copy of range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메소드 알 수 있듯이 배열을 다른 배열에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메소드입니다. 기능은 배열 전체나 부분을 편리하게 복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copy of range 메소드 복사 범위는 시작 인덱스에서 마지막 인덱스 -1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법을 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카피 오브 메서드 사용해서 복사하기. 자, ARR1 int 타입 배열 선했죠. 10에서 50까지 5개의 값으로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ARR2 타겟 배열이죠. int 타입 배열로 선언 후 선언과 동시에 arrays copy of 메소드 이용해서 원본 배열 ARR1을 지정하고 있죠. 자, 뒤에 복사할 요소 개수 ARR.length니까 5죠. 그러니까 ARR1 배열 모든 요소를 ARR2에 복사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ARR2에는 10, 20, 30, 40, 50 값이 복사가 되겠죠. 자, arrays copy of 메소드를 사용하면 주석에도 있는 것처럼 배열 선언과 동시에 복사가 가능합니다. 시스템.array copy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원본 배열 src1 선언했죠. 자, 그리고 타겟 배열도 DST에서 new int 10에서 미리 메모리에 요소를 생성해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array copy 메소드를 이용해서 원본 배열을 타겟 배열에 복사를 했죠. 반면에 arrays copy of 메소드를 사용하면 바로 선언과 동시에 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ARR3을 int 타입 배열 선언 후 arrays copy of에서 원본 배열 ARR1을 지정하고 있죠. ARR1.length-1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ARR1 배열에 4개의 요소를 복사를 해요. 그러니까 10에서 40까지만 복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범위를 지정해서 복사하는 메소드죠. copy of range 메소드. 자, ARR1을 int 타입 배열로 선언했죠. 10에서 50까지 똑같이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자, ARR2 배열 선언 후 arrays copy of range에서 원본 배열 ARR1 지정하고 시작 범위 0, 첫 번째 인덱스 복사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자, 뒤에 3을 지정했죠. 자, 요 3의 의미는 copy of에는 두 번째 인자가 복사할 요소의 개수라 그랬죠. copy of range의 요 세 번째 매개 변수의 값은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인덱스인데 여기 있죠. 마지막 인덱스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이니까 3 마이너스 1이니까 세 번째 인덱스까지 복사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0, 20, 30이 복사되는 거죠. copy of range의 세 번째 매개 변수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ARR3을 int 타입 배열을 선언하고 또 복사를 하고 있죠. arrays.copy of range ARR1 3 ARR.length니까 5죠. 근데 5에서 1을 빼줘야 되죠. 그러면 4가 되죠. 그러니까 3이니까 네 번째 요소 0, 1, 2, 3. 그러니까 40하고 50을 복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40과 50이 복사가 됩니다. ARR4를 또 int 타입 배열을 선언했죠. arrays.copy of range ARR1 2,4니까 2니까 세 번째 요소부터 세 번째 요소부터 4에서 하나를 빼줘야 되죠. 3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를 복사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0하고 40을 복사하는 거죠. copy of range의 마지막 매개 변수의 의미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두 메소드 사용해야 됩니다. int 타입 1차 배열 ARR1을 선언 후 10에서 50까지 5개 값을 초기화합니다. 자, 요 포문은 우리가 앞에서 복사하는 방법이죠. copy of 메소드를 이용해서 ARR2에 배열 선언 후 바로 복사를 한다 그죠. ARR1 원본 배열 지정 후 ARR1.length 5니까 5개를 ARR2에 그대로 복사한다 이거죠. 출력해 보면 10에서 50까지 출력이 되죠. ARR3 int 타입 배열 선언 후 똑같이 copy of 메소드를 이용해서 ARR1을 복사를 한다 이거죠. 몇 개? ARR1.length 마이너스니까 4개를 복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40까지만 복사가 되죠. 자, 이번에는 arrays 클래스의 copy of range 메소드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죠. 원본 배열 ARR1이죠. 시작 인덱스 1이고 마지막 인덱스 3이죠. 3에서 1을 빼줘야 되죠. 3-1 하면 2죠. 그러니까 1이니까 두 번째 요소부터 2니까 세 번째 요소 20과 30이 ARR4에 복사가 되겠죠. 출력하면 20, 30이죠. ARR4에도 copy of range 메소드를 이용해서 복사를 합니다. 지금 ARR1에 네 번째 요소부터 ARR1.length가 5니까 다섯 번째 요소를 복사해야 돼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40하고 50이죠. 40하고 50을 ARR4에 복사하라. 그런 의미죠. 자, 그럼 출력하면 40, 5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2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arrays copy of test
자, ARR1 원본 배열이죠. 10에서 50까지 5개의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랭스 5인 너밀 배열을 선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포문을 이용해서 ARR1의 모든 요소를 너밀에 복사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자, 너밀의 값을 출력해보면, 자, 출력할 때 기존에는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했는데, 우리는 이제 배열 요소의 전체 값을 출력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죠. arrays 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죠. 배열명을 지정해주면 이제 너밀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열 요소를 출력하겠죠. 실행하면 10, 20, 30, 50이다. 그죠? 자, 복사하기 전에 너밀의 값을 출력해봐도 되겠죠. 보면 복사하기 전에 너밀의 값은 실행해보면 0이었죠. 근데 이제 포문 실행 후 너밀의 값은 10에서 50까지 복사가 됐다. 이거죠. 근데 이 포문을 사용하면 좀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arrays 클래스의 copy of 메소드나 copy of range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자, 원본 배열 ARR1 지정하고 몇 개를 복사할 것이냐. ARR1.length를 지정하면 ARR1의 모든 요소를 ARR2에 복사하겠다. 그런 의미죠. ARR2의 값을 출력해보면 10에서 50이다. 이거죠. 지금은 copy of 메소드를 사용하면 ARR2 배열 선언 후 바로 원본 배열의 값을 복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 포문을 이용하면 너밀 배열을 따로 메모리에 생성 후 포문을 이용해서 복사를 해야 되죠. 6절에서 사용한 system.array copy 메소드 동일했죠. copy of 메소드를 사용하면 배열 선언과 동시에 바로 원본 배열을 복사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도 copy of 메소드 이용해서 ARR1의 값을 이번에는 일부만 복사하겠다. 그죠? 자, 이번에는 ARR1.length 마이너스니까 4개만 ARR3에 복사하겠다. 그런 의미죠. 자, ARR3을 출력해보면 자, 10에서 40까지만 복사가 되죠. 자, 이번에는 copy of range 메소드죠. copy of range에서 자, 원본 배열 ARR1이죠.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복사할 것인가? 1, 3을 지정했죠. 그러니까 1이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요소부터 복사하겠다. 이거죠. 3이니까 3은 네 번째 요소가 아니죠.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세 번째 20, 30이 복사가 되는 거죠. 실행하면 20, 30이죠. 이번에도 copy of range 메소드죠. 보면 원본 배열이 ARR1이고 첫 번째 인덱스가 3이고 두 번째 인덱스가 ARR1.length죠. 의미가 3이니까 네 번째 요소부터 ARR1.length가 5니까 5-1이니까 다섯 번째 요소죠. 40, 50을 복사하라는 얘기죠. 실행하면 40, 50이다 이거죠. 자, arrays 클래스 제공하는 copy of 메소드와 copy of range 메소드를 실습해 봤습니다. copy of range 메소드에 지정하는 마지막 인덱스는 반드시 1을 해줘야 되죠.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상으로 arrays 클래스의 메소드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PPT를 보면 equals toString, copy of range는 우리가 실습을 해봤죠. deep toString이나 sort 메소드 그 외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자바 API 문서 설치했죠. 자, 문서를 열어보시면, 자, 서치에 클래스명, arrays 쓰면, 자, 쭉 목록이 나오죠. 우리는 java.util.arrays죠. 요걸 클릭하면, 자, arrays 클래스 관련된 기능 설명하는 문서가 보인다. 이거죠. 보면, 여기 보면, copy of range
그래서 우리가 실습한 메소드죠. 그 외에 배열 관련 여러 가지 기능하는 메소드들이 많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열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이 문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배열이 우리 뒤에서 배우는 람다나 스트림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 학습할 때 우리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6장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이죠.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장 마지막으로 6장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6번입니다. 자 보면 문제가 자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자 이런 식으로 도표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럼 이 각각의 학생들의 총점과 평균을 배열을 이용해서 출력해봐라 그런 의미죠. 어느 정도 코드 틀이 되어 있죠. 보면 EXE06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에 자 보면 네임 스트링 타입 배열 선했죠.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 자 스코어 2차원 배열이죠. 인트 타입 각각의 국어, 수학, 영어 점수를 자 1차원 요소에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여기에 코드를 작성하라 이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과를 출력해보라 그런 의미죠. 자 요걸 한번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패키지 섹션 07.ex01 만들어서 클래스 엑서사이즈 06이죠. 자, 네임 스코어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손냈죠. 자, 그러면 자 총점과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스코어가 2차원 배열이죠. 각각의 학생의 시험 점수가 행으로 저장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뭐 구현하는 방법 많죠. 이제 제가 구현하는 방법은 각각의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의 총점과 평균을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배열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총점과 평균을 저장할 변수를 따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1차원 배열을 선언해서 이제 각각의 학생의 총점과 평균을 구한 후 폼은 돌면서 출력 형식대로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인트 타입 배열 총점 토탈이라는 배열을 쓰는 후 0으로 추가하죠. 그리고 평균은 실수니까 더블 타입을 선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토탈과 에버리지를 똑같이 1차원 배열로 선한다 이거죠. 그런 후 이제 각각의 학생의 총점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총점은 자 지금 스코어랑 2차원 배열에 저장돼 있죠. 2차원 배열에 저장돼 있으니까 이중폼은 돌면서 각각의 행이죠. 행에 접근해서 각각 요소의 값을 누적하면 되겠죠. 자 중축폼은 돌면서 스코어의 i 값이 변함에 따라 반복 변수 i가 스코어의 1차원 인덱스죠. 1차원 인덱스가 증가함에 따라 1차원 인덱스에 대해서 j 값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각각의 행에 있는 요소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걸 토탈에 보면 i에 대해서 스코어에 i j 값을 토탈에 누적하면 i가 0일 때는 토탈 제로에는 홍길동의 시험 점수가 누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 폼을 종료하면 i가 1이 되면 이번에는 토탈의 두 번째 요소에는 이순신의 시험 점수가 누적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i가 증가함에 따라 토탈에는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의 시험 점수가 각각의 요소에 누적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먼저 평균을 구하는 거죠. 총점을 구하는 거죠. 총점을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은 토탈 배열에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 시험 점수에 총점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3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똑같이 자, 여기서 에버리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는 토탈 첫 번째 요소를 3으로 나눠도 되고, 이제 과목수니까 과목수는 i.점 랭스겠죠. 스코어 i.점 랭스니까 i가 0이면 스코어 0, 스코어의 1차원 배열 요소의 랭스 3이죠. i가 1이면 스코어의 두 번째의 요소의 개수, i가 2면 세 번째 요소의 개수 나누는 거죠. 저 토탈이 지금 토탈하고 스코어점 랭스가 정수니까 요거를 더블로 이런 식으로 형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에버리지 배열에는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의 시험 점수에 대한 평균이 저장되겠죠. 그리고 이제 총점과 평균을 출력해야 되겠죠. 형식이 있었죠. 탭으로 한 가지씩 띄우면 되는 거죠. 절대 실행해보면 이름 총점 평균 이름 총점 평균 밑에 이름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 나오고 옆에 총점 평균이 나오면 되겠죠. 지금 학생 이름이 네임 스트링 타입 배열에 저장돼 있죠. 그러니까 폼 프린트 ln으로 출력해보면 홍길동, 이순신, 임꺽정 이름 나오죠. 옆에 총점 평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옆으로 이제 출력해야 되니까 프린트로 출력하면, 자, 프린트해서 더하기 띄우고 여기에 총점 토탈 평균 실행해보면 옆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형식대로 나오는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줄을 바꿔줘야 되겠죠. 실행해보면 홍길동 256 89.343 일단은 출력 형식대로 나오죠. 근데 평균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와야 되죠. 85점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부터는 반올림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프린트 메소드를 사용하면 안 되죠. 우리가 소수점 이하 자릿수 조절하는 방법, 우리 프린트 F 메소드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린트 F에서 프린트 F 출력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또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가봐야 되죠. 그러니까 보면 네임을 먼저 출력하고 그리고 탭으로 띄우고 그 다음에 퍼센트 토탈이니까 퍼센트 띄겠죠. 자, 하나하나씩 해보고 또 결과에 대해서 수정해서 또 결과 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에버리니까 퍼센트 F겠죠. 그리고 줄을 바꿔줘야겠죠. 역슬래시엔 실행해보면 출력 형식은 똑같죠. 근데 이제 소수점이야 둘째 자리를 제거해줘야 되죠. 그거는
%.1을 써주면 자, 이번엔 제거가 되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배열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에 저장된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가지고 와서 각각의 학생의 시험 점수의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토탈을 변수로 선해서 사용하면 지금은 3개밖에 안 되니까 뭐 토탈 1, 토탈 2, 토탈 3 평균 저장하는 변수도 에버리지 1, 에버리지 2, 에버리지 3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 학생 수가 10명일 때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다룰 때는 똑같이 같은 랭스의 배열을 만들어서 앞에서 배운 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루면 편리하다 이거죠. 요것도 여러분들 저는 이미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실수를 거의 안 하면서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안 보고 풀어보면 또 에러가 많이 나죠. 그럴 때는 앞에서 배운 디버깅 방법으로 디버깅으로 따라가면서 실제 변수나 실행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이 되는가 그걸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5행에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자, 디버깅으로 실행하면 자, 멈추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변수 상황판이 다 나오죠. 보면 스코어, 토탈, i가 0이죠. 그리고 j가 0이니까 토탈에는 스코어 ij가 00이니까 지금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89가 토탈이 누적됐다 이거죠. 맛을 보면 토탈에는 166이 저장돼 있죠. 보면 89하고 77이 지금 누적이 된다 이거죠. 보면 지금 i가 0이고 j가 1이니까 77이 토탈이 누적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따라가 보는 거죠. 따라가 보면서 원하는 대로 실행물이 실행되는가 아니면 변수에 기대했던 값이 저장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버깅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해결한다 이거죠. 자, 6장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는 게 중요하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 스킬이 이제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제 향상이 됩니다. 구현해놓고 또 보면 또 수정해야 될 점이 토탈과 에버리지를 지금 선언하면서 지금 0으로 초기하죠. 스코어 배열에 1차원 랭스가 3개밖에 안 되니까 0으로 초기하는데 예를 들어 학생 수가 10명일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일일이 0으로 초기하는 것도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배열은 기본값으로 초기화 되니까 new 해서 이런 식으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초기화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예를 들어 학생 수가 10명이면 3을 1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실행하면 결과는 똑같죠. 우리가 어떤 기능을 구현하더라도 구현한 코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없는가, 더 좋고 더 효율적인 코드는 없는가 개선할 점을 계속 찾아봐야 된다 이거죠.